이런 상황에서 음바페를 살릴 수 있는 드리블, 마술, 창의력이 필요하다. 이강인을 제외하고는 이런 모습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PSG의 챔스 밀란과의 4차전 경기는 1대2로 역전패당했습니다. 이날 경기 중원 선발은 비티냐에게 돌아갔었습니다. 경기 전 이강인과 비티냐의 선발 경쟁이 뜨거울 것이란 전망이 쏟아졌고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비티냐를 선택했습니다. 이강인이 가벼운 발목 부상 여파로 팀 훈련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비티냐의 선발이 예상되었었습니다. 비티냐는 에머리, 우가르테와 선발로 호흡을 맞췄는데요. 인상적인 활약은 없었습니다. 현재 전술 자체가 미드필더진의 부담이 많이 가는 음바페 위주의 전술이라 밸런스가 무너지긴 했으나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후반 15분 교체 투입된 이강인이 더욱 강렬했습니다. 이강인은 날카로운 전진 패스로 공격에 활기를 넣었고 프리킥과 코너킥 등 세트피스도 전담했습니다. 특히 후반 44분 때린 회심의 왼발 슈팅은 골대를 때리며 가장 공격적이고 인상적인 활약을 한 선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반된 활약 때문에 이강인을 선발로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AC밀란전 패배를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이 이강인이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특히 AC밀란전에서는 PSG의 에이스 킬리안 음바페가 침묵했습니다. 음바페가 부진하면 PSG 전체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역시 이강인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소풋은 AC밀란전에서 에머리, 우가르테의 한계를 봤다. 올 시즌 비티냐, 에머리, 우가르테 트리오는 꽤 좋은 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AC밀란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PSG가 상위권을 목표로 삼을 수 있을까? 그들을 떠나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큰 압박을 받으면 방향을 돌리기 어려워했다. PSG는 중원을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공을 빼내도록 만들어진 팀이다. 하지만 그들이 많은 압박을 받자 그러지 못했다. 이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바로 이강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강인의 탈압박 능력을 정확히 본 것 같은데요. 이강인의 최고의 장점 중 하나로 꼽히는 탈압박, 볼 간수가 엔리케 중원의 전술의 핵심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강인을 언급한 것입니다. 매체는 이강인은 공을 잡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뒤에 누군가 있어도 뒤돌아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매우 능숙한 선수다. 그는 압박에 저항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10번에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그렇게 한다. 이것이 이강인의 자질이다. 그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강인의 이런 능력 때문에 중앙에서 유용할 수 있다. 훌륭한 선수는 혼자서 빛을 낼 수 없지만 팀이 필요로 한다. 팀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음바페와 호흡에 대한 의견도 나왔는데요. 최근 음바페와 이강인은 최고의 호흡을 보인 바 있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음바페가 골로 연결시켰고 음바페가 흘린 공을 이강인이 골로 화답한 장면이 연출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음바페가 가끔 콤비네이션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PSG는 기술적인 영감을 얻지 못해 함정에 빠졌다. AC밀란이 잘했다. 음바페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음바페가 막히면 PSG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음바페를 살릴 수 있는 드리블, 마술, 창의력이 필요하다. 이강인을 제외하고는 이런 모습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체는 최전방에 선발로 나선 낭당 콜로 무아니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매체는 콜로 무아니는 다시 한번 경기를 놓쳤다. 레벨이 부족한 것이다. 적응의 문제다. 그는 그동안 깊이가 다른 팀에서만 뛰었다. 속도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선수지만 공간이 좁으니 어렵다. 콜로 무아니는 자신의 개인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더 많은 팀워크 방법을 배워야 한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내 전문가들도 국뽕 없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선수는 이강인이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강인이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있을 때 더 장점을 많이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덴벨레를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덴벨레가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미들 주고 중용하고 있는 엔리케 감독입니다. 덴벨레가 이러한 모습이 지속된다면 계속해서 중용하고 있는 엔리케 감독도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은데요. 더욱 임팩트 있는 이강인 선수를 활용하면서 결과까지도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지난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향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아시안게임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부상 여파로 온전한 컨디션과 폼이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그의 클래스를 알 수 있었다며 극찬한 일본 선수가 있습니다. 니시카와인데요. 그는 결승전 전후로 일본의 미남 축구 스타로서 한국 여성 팬들에게 큰 관심을 모았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현재 일본 제1리그의 사간도스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수비를 제치는 속도가 과연 대단했다. 볼을 잡았을 때 자꾸 주변 선수와 연계할 수 있는 곳으로 플레이하는 게 굉장하다고 느꼈다라고 이강인의 기량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쉬움이 남는 대결이지만 이강인의 레벨을 피부로 느낀 것은 긍정적인 일이었다. 저 역시 그 수준을 목표로 해 정진하겠다라고 말하며 팬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시안게임을 통해 금메달을 목에 건 이강인의 주가가 높아지면서 다시금 이강인 선수가 해외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헌신한 이강인 선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온 것은 가족의 사랑과 헌신을 빼놓을 수 없다며 특집 보도한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강인은 본인과 다른 10명의 한국 소년들이 발렌시아에 테스트를 받으러 왔다. 그들은 스페인어도 영어도 할 줄 모르는 상태였다. 사비 모촐리가 그들을 지도했는데 그는 현재 바르셀로나 라마시아의 코치로 있다. 당시에는 발렌시아 7세 팀을 맡고 있었다. 언어적 장벽이 심해 이강인은 다른 동년배 선수들과 의사소통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당시 팀에는 페란 토레스, 아벨 루이즈, 빅토르 추스트와 휴고 구일라몬 등이 있었다. 그는 이 2000년생들보다 한 살 더 어렸다. 그러나 자신을 각인시키는데 많은 볼터치가 필요하지는 않았다. 이강인은 몇 번의 볼터치로 자신이 특별한 선수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당시 이강인을 지도했던 모촐리 역시 이강인의 기량에 의구심을 품지 않았다. 발렌시아는 10살짜리 꼬맹이와 계약하는 것을 주저했다. 거기에 이강인이 발렌시아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발렌시아로 이주해 와야 한다는 말을 이강인의 부친이 듣게 된다. 집은 있었고 이강인을 기다리는 학교도 있었다. 그러나 발렌시아는 이강인의 가족이 과연 이 조건을 받아들일지 확신하지 못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온 가족이 스페인으로 이주를 와야 했으니. 피파 규정 상 10살의 아이가 유소년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때에는 온 가족이 스페인으로 이주하여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백승호, 이승우 등이 피파 규정을 어겼다며 공식 대회 출전이 어려웠고 선수들뿐 아니라 한국 축구에도 큰 손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이강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모촐리 코치는 포기하고 있었다. 불가능에 가까운 제안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흐르고 전화가 울렸다. 이강인의 부친의 전화였다. 발렌시아로 가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발렌시아로 갑니다. 가족이 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쳐두고 스페인으로 오는 결심을 한 것이다.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들 하지만 10살의 아이를 위해 온 가족이 스페인으로 이주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결정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실로 정말 엄청난 결정을 한 것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